자, 오랜만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뵙는데 이번 영상은 제가 만든 아트워크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디테일을 잡아 나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팁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뭐 길게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 인트로로 바로 프로젝트 파일로 들어가서 제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디테일은 굉장히 잡기 쉽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희가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제 3D 오브젝트를 모델링하고 저희가 배치를 하고 라이팅을 넣는 거기 때문에 사실 디테일을 끌어올려 준다는 건 저희의 일이라기보다는 렌더러의 일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다만 저희가 거기서 조금 더 트릭이나 저희들의 이제 실력을 조금 더 응용을 해서 약간 조금 더 디테일을 살릴 수 있겠죠. 혹은 디테일을 살릴 부분은 살리고 죽일 부분은 죽여서 그 작업 속도의 능률을 조금 더 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프로젝트 파일을 한번 하나씩 보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모델링이 좋으면은 디테일이 올라갑니다. 이건 팩트예요. 지금 이거 주드 이 문양을 보시면은 제가 모델링을 조금 그래도 디테일이 살게 했는데 이렇게 디테일이 살게 모델링을 하면은 당연히 디테일이 올라가죠. 하지만 이제 책장에 책을 한번 보시면은 모델링이 굉장히 하찮은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렌더링을 해서 한번 보시면은 그 하찮은 모델링에 비하면 그 모델링에 비하면은 훨씬 더 퀄리티가 올라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일단은 제가 이 모델링을 하고 렉이 너무 걸리네. 일단 이 책장을 모델링을 하고 RA를 통해서 제가 복사를 싹 다 해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파츠 하나만 남긴 상태에서 여러분들께 파츠 하나만 남겨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제 파츠별로 나눠줬고 제가 이제 파츠를 여러 개 복사를 해서 도서관 모델링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델링이랑 텍스처링 잘하는 건 당연한 거고 사실 라이팅이 들어왔을 때 그림자가 어떻게 맺히냐가 솔직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림자를 통해서 깊이감이 생기고 빛을 통해서 이제 깊이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디테일이 나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트릭으로 이용을 해서 제가 모델링을 한 건데 책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모델링이 굉장히 단순하지만 제가 중점을 뒀던 건 이제 약간씩 튀어나와 있죠. 익스트루드를 통해서 제가 튀어나오게 만들어줬는데 제가 작업물 자체가 라이트가 왼쪽에서 비치기 때문에 이 익스트루드를 통해서 제가 그림자를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자체로는 아무런 그림자도 안 생겨서 밋밋하지만 제가 익스트루드를 통해서 그림자를 만들어줬다. 그래서 이런 모델링의 깊이감을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당연히 그 책장의 퀄리티가 좋으려면 책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모델링하는 게 좋겠죠. 하지만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뭐 에셋을 다 쓰신다고 해도 그것도 어렵기도 하고 저희가 한정된 그 자원 내에서 실력 내에서 조금 더 이제 빠르고 퀄리티 좋게 만들려면은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나중에 도움이 더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방식으로 모델링을 했고 아까 주두 말씀드렸는데 주두 같은 경우에는 텍스처가 굉장히 단순해요. 그냥 메탈에다가 러프니스 맵을 넣어준 건데 하지만 모델링 자체는 퀄리티가 되게 높죠. 그래서 디테일이 살아있게 느껴지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문일 수도 있어요. 제가 카메라 구도 자체가 정면이거든요. 카메라 구도 자체가 정면이라 라이트가 왼쪽에서 쏴지는데 그런 부분을 계산해서 봤을 때 이제 책에는 그런 특유의 모델링이 많이 필요 없고 주두 같은 경우에는 정면에서 보면 이제 어떻게 모델링 됐는지가 확 다 보이다 보니까 모델링이 좀 더 중점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죠.
이런 카메라의 위치도 조금은 중요하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그렇게 다 알고 모델링을 하는 거냐 여쭤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항상 전에 영상도 그렇고 작업 과정을 보여드리면은 만들기 전에 일단 레퍼런스 찾는 건 당연한 거고, 모델링의 틀을 잡습니다. 모델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틀을 잡고 카메라 구도를 미리 배치하고, 주요 오브젝트 인물을 배치한 다음에 인물을 배치하거나, 아니면 이번 작업물에 뭐 그런 주요 오브젝트들을 배치한 다음에 카메라 구도를 잡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파츠들을 이제 하나하나 붙여 나가면서, 그러니까 모델링을 하나하나 해 가면서 디테일을 디벨롭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카메라 구도나 뭐 애니메이션이라면 카메라 애니메이팅이 살짝씩 잡히니까, 뭐 그런 과정 속에서 여기는 디테일이 필요 없겠는데 여긴 필요하겠는데, 여기는 모델링이 좀 더 중점이겠는데 하나를, 이런 거를 체크를 하면서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디테일을 찾는 거죠. 어디서 트릭을 쓸지, 어디서 이런 여러분들의 센스를 발휘할지. 너무 깊게 생각하고 너무 끝까지 파고들어서 뭔가 전체적인 큰 틀을 보지 못하고 너무 하나의 오브젝트나 하나의 모델링, 하나의 텍스처링에 이렇게 집중되게 되면은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것만의 또 그것만 필요한 모델링이라든가 그런 건 있으니까. 하지만 전체적인 큰 틀을 보면서 어떻게 할지를 보는 게 제가 만드는 이제 아트워크 단에서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요것도 사실 좀 웃긴 요것도 알려드리고 싶은 게, 제 작업물의 특성이 일자예요. 그러니까 뭐 딱히 변형점이 없어요. 뭐 어디가 뭐 돌출되거나 다른 특이점이 없기 때문에 어떤 트릭을 사용을 했냐면, 이 앞에다가 이 도서관 이 앞에 이 뭐라 하지? 하여튼 여기에다가 이제 거울을 하나 크게 놨습니다. 그래서 렌더링을 한번 보시면은, 제가 뒤에를 모델링 안 했지만은 거울을 하나 놓음으로 인해서 뒤에까지 싹 다 모델링 된 것처럼, 모델링을 안 했지만 모델링이 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작업물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실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다. 너무 다 모델링을 싹 다 해야 되고 배치를 싹 다 해야 되고 그런 거에 막 연연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글래스 부서진 것도 넣었고, 눈을 주요 오브젝트를 하나 넣어서 제 아트워크를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라이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은, 저는 라이팅을 여러 개 쓰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환경 라이트를 끄고, 환경 라이트, 그러니까 HDRI나 뭐 HDRI 쓰셔도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실내나 내부의 인바이러먼트를 제작을 한다 하시면은 그냥 인공적인 조명 하나, 저는 조명 하나를, 스팟라이트를 여기다 크게 하나를 뒀는데 엄청난 밝기로 하나 뒀는데, 이거를 하나 두시고 라이트를 배치해서 쏴서 조절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작업물을 보기가 편합니다. 그러니까 HDRI를 넣고 Z값을 회전시켜서 라이팅을 저희가 수동적으로 조절을 해주기보다는 직접 라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그거를 배치하고 라이팅을 하나하나 이제 회전이나 값을 줘가면서 조절을 하는 게 훨씬 더 라이팅 디벨롭 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라이팅을 넣으셨다면은, 저는 이제 볼륨을 항상 꼭 넣어주는데, 큐브로 만들어서 볼륨 스캐터를 이제 항상 넣어주는데, 볼륨 스캐터를 넣으면 이제 공간 안에 약간 먼지가 끼이죠. 먼지가 끼이면서 라이트 레이가 살짝씩 생겨요. 빛의 방향을 보여주는 라이트 레이가 생기는데, 그 라이트 레이가 이제 공간감을 만들어줍니다. 깊이감을 만들어줘요. 그
공간 자체에 깊이감을 만들어주는데, 저는 이 깊이감이 라이트레이가 주는 이 깊이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라이트레이가 없어도 뭐 크게 나쁘진 않지만, 사실 라이트레이가 없는 현실 세계는 없거든요. 저희 눈에 그렇게 신경이 안 쓰여서 그렇지. 그래서 이런 라이트레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저는 무조건 넣는 편입니다. 넣으면은 그냥 디테일이 확 살아나거든요. 그냥 공간감이 이제 갑자기 확 깊어지면서. 그리고 저는 이 라이트레이가 조금 밋밋한 것 같아서 수동적으로 이미지 라이트레이를 추가를 하나 더 해줬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라이트레이가 기본적으로 볼륨으로 만들어진 라이트레이가 이거고, 제가 수동적으로 이제 면에다가 텍스처를 넣어서 수동적으로 만들어준 라이트레이를 하나 더 추가를 해준 거예요. 요 이미지는 저도 이제 글렙 알렉산드로브, 정확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분의 튜토리얼을 보고 그분 튜토리얼 내에 있는 에셋을 저도 그대로 활용을 했습니다. 노드는 굉장히 복잡한데 대충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혹시나 도움이 되실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유가 되신다면 그 튜토리얼은 제가 꼭 보시는 걸 추천을 할게요. 진짜로 그 설명란에도 링크를 달아줄 테니까 여유가 되시면 한 번씩 보셨으면 좋겠고, 뭐 이런 노드고, 텍스처 자체로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제가 면 자른 이유는 이제 책장 때문에 잘라줬고, 이런 식의 라이트레이를 조금 더 세세한 라이트레이죠. 그걸 추가를 해줘서 깊이감을 조금 더 준 겁니다. 라이트레이가 없고 있고, 확실히 있는 게 훨씬 더 뭔가 디테일이 살죠. 그리고 이제 이 눈은 제가 에셋을 따로 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에셋을 사용하는 거는 저는 권장을 하는 편이고요. 사실 안 사용하는 게 아무런 부질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에셋이 너무 많은 건 솔직히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아요. 뭐 작가의 역량이 뭐 되면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 제가 봤을 땐 에셋에 좀 많이 끌려다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에셋은 쓰되 그 에셋이 주류가 되는 건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에셋을 쓰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유능한 거고, 아무튼 여기서 제가 할 얘기는 거의 다 한 것 같고, 지금 말이 계속 딴 데로 새는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